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레vi 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이라는 것은 인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간 생활 경험의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인류학에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적 인간 삶의 보편적 원형. 일반적으로 원시적이라고 하면 문자가 없었고 기계 문명이 없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인간 생활, 무언가 부족하고 이제 덜 떨어진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원시적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 삶의 보편적인 원형이 모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보다 월등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원시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류 역사의 99.9%가 우리가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절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 존재의 절대 시간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 온 거죠. 그리고 지구의 4분의 3에 이르는 지역이 중세까지도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이라든가 아랍, 동아시아, 이런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고도 문명이 되는 거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은 원시적 삶의 모습이었고, 또한 인간과 자연 환경 사이의 균형, 이런 균형을 갖춘 삶이 바로 원시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문명의 역습이라는 책 살펴봤죠. 원시적인 삶의 원형을 어떻게 보면 칭송하는, 찬양하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대 문명, 과학이라는 거는 자기 파괴를 시키는 그런 유발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의 역습, 멸종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인데, 실제 원시적 삶의 모습이 자연과의 조화, 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자연 환경과의 불균형, 이로 인한 생존의 위협,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원시적 삶이고, 또 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다른 가치 체계를 통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인간 삶의 진실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고민하거나 사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시적 삶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을 추구해서, 성공을 획득해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정상에서의 삶이 원시 부족의 삶이 아니었나. 결국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은퇴하려는 거,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파이어족들 대단히 칭송받고 이러는데, 원시 부족의 사회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아주 짧은 노동만으로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뭡니까? 다 여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고, 자, 문명이 발전하면서 결국 영역을 개척하게 되잖아요. 대항해부터 시작해서 다른 대륙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현대 문명과 원시 문명이 가까이에서 공존했던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인들 데려다가 문명의 혜택을 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데려온 원시 부족인들 중에 제가 문헌으로 봤을 때는 단 한 명도 그 문명 세계에 남고자 원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들 자신들의 부족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개척되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 또 원시 인디언 사회와 공존이 되었잖아요. 우연히 또는 인디언들이 납치를 해서 인디언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을 갖게 된 백인들, 미국인들이 이제 구출을 해서 데려오면 그들은 다시 숲속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인디안 부족 사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의문을 갖잖아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구출해서 데려오면 또 인디언 부족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갖추고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의 문명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시라고 부르는 그런 사회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문명이라는 게 결국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농업이 발전되면서 인구가 늘게 되고, 인구가 느니까 뭐 생산력도 발전이 되고 기술도 발전이 되고, 그런데 농업혁명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인류 최대의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 책을 쓴 게 바로 레ヴィ스트로스의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닌가. 거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농업이 출현하면서 노동시간이 지극히 많아진 거예요.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원시부족 하루에 2시간 4시간 일했던 것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음식의 질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농작물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분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근이 발생하면 굶어 죽는 것이고, 여러 전염병들, 아프리카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지역과 말라리아가 나타나는 지역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그러한 질병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명이 농업 문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연 원시 문명보다 우월할 수 있는가? 그 뿌리부터가 이거는 또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고, 원시 부족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겪고 있는 암, 궤양,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죠. 마비, 불구, 나병, 그리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러한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거예요. 벌써 신체적, 정신적 질병 차원에서도 또 훨씬 그들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조사라든가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원시인이라고 하면 맨날 그 환경에서 척박하게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부한 여가를 즐기면서 종교적 활동이라든가 예술적 활동 이런 것들에 또 몰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 발라드 댄스라고 학창시절에 배우잖아요.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전체에 있어서 절대 시간을 살아온 우리의 어떤 보편적 원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류학적 고찰,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원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재, 역사라고 칭할게요. 우리 역사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고 있죠? 성공하려고, 부와 명예,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죠? 우리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는 것, G7에도 들어가고 그 이상으로 쭉쭉 올라가는 것, 이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아주 작은 일이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자존감, 아주 풍요로운 자존감을 갖게 되겠죠. 세로토닌이 팍팍 분비되는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시 미국인들이 그렇게 인디안 부족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그냥 팍팍 분출되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백인 사회를 탈출해서 인디안 부족으로 돌아간 것이겠죠.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노동은 어떻죠? 고통으로서의 노동. 그러니까 노동에서 탈출하면 너무 대박인 거죠. 다 부러워하고. 그리고 인내로서의 노동.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노동, 그리고 소외로서의 노동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산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가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분만, 부품만 분업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몸만 쓰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원시 부족의 노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말을 재배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왜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느냐, 이 부족에서 그랬더니 이 농경을 주관하는 신과 자신이 잘 소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았다. 아주 뿌듯해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노동은 친척과 이웃의 존중, 명예, 인간과 자연, 또 초자연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노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경제활동에 있어서 충분히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인사이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차원에서 봤을 때 현대 문명은 어떤 사회죠? 엔트로피가 아주 방출되는 사회죠.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가 나오는 것,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 문명은 레비스트로스가 열역학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무언가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서 증기기관을 돌린다거나 전기를 만든다거나 결국에 엔트로피를 끊임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소비하고 탕진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존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쓰이고 소진되면서 엔트로피가 되고 결국 없어지게 되는, 끝을 보게 되는, 그 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과 산업화가 100년, 200년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영속적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이라는 게 항상 갈등, 투쟁, 그러니까 이런 경쟁 속에서 지쳐만 가는 거죠. 하지만 원시부족의 사회는 역학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맷돌, 엔트로피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물레방아, 엔트로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초기 상태를 무한히 영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엔트로피가 없는 그런 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든가 풍력, 조력, 있는 그 자체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지구를 만들지 못하는 한 인류는 영속적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뼈저리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류 보편적 원형 99%에 해당하는 시기를 살아온 그런 모습들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의 삶이라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굉장히 일시적이고 특수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보편적이며 영속적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인류학적인 결과물들을 참고하면서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 힌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얻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레베스트로스의 최고의 저작으로는 슬픈 열대라는 책을 꼽잖아요. 사실 굉장히 두꺼운데 그런 책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비스트로스라는 분은 인류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최고의 지성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문명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실 수밖에 없고 평가를 하실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이 그 책 속에 있길래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그 문장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인간을 기계화시켜 진보를 이루었지만, 자, 이제는 좀 더 지혜로운 문명, 그러니까 가령 기계를 인간화하는 문명으로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사회는 진보를 위해 인간이 노예가 되기를 강요했던 천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문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초의 화폐라는 게 조개 화폐도 아니고 인간 화폐 아닙니까?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것이고, 또 전쟁에서 노예로 삼는 것이고, 또 아프리카 가서 그 순박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것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저주 같은 행동이고 시간들이 되는데, 레베스트로스는 기계를 인간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문장을 공유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